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요즘 아마 마트에서 장 보시면서 이 가격이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물가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5월보다 5.4%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8월 이후에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석유류가 무려 34.8% 상승, 네. 가공식품 7.6%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은 12.1% 올랐고요. 전기, 가스, 수도료 9.6%가 올랐습니다. 사실상 뭐 그야말로 월급 빼곤 다 올랐다라는 말이 좀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도 마트를 방문해서 이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했는데요. 이 추 부총리는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급 관리, 또 생산 유통 비용 절감 등 물가와 민생 안정 관련해서 대응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과 현장 사이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들 순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이런 순인데요. 예. 여기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관세가 없다? 그렇죠. 관세가 이미 0%라는 거죠. 결국에 전체 수입의 6.6%에 불과한 캐나다 돼지고기 관세를 없애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볼 때는 대목입니다. 탁상구론이 아니라 눈가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추 부총리가 실제 민생 현장 돌아보면서 물가 동향 점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정책들이 좀 세워줄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그런데 또 임금 인상 자제하라 또 이런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왔죠. 네, 물가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임금 인상 자제하려면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 2001년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 저희 여기도 이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어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정도면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고요. 네. 이 당시 도로교통법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 농도는 거의 인사불성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만취 수준인 예, 거죠. 예. 이 검찰이 이듬해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고요. 박 후보자 측은 이 벌금형 약식 명령에 또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고 유예라는 거는 일정 기간 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에 사고가 없으면 이 형의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하는 그런 처분이죠. 그렇죠. 자, 아니, 그런데 네. 이게 말이 되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그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후보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였으니까 2.5배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진 게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선고 유예라는 건 매우 이상하고 드문 처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처분이 나오게 되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검증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새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자, 소울리스 좌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지난주 토요일에 네네. 다뤘는데. 맞습니다. 예. 토요일에 이제 이 소울리스자 열풍 현상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영혼 없다라는 뜻의 소울리스, 또 어떤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 뜻하는 좌가 결합된 이 소울리스 좌.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영혼 없는 눈빛으로 현란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캐스트 김한나 씨를 네. 지칭하는 말인데요. 예. 이분의 이 영상,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이 이제 1,5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500만 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그 동영상에 대한 화제와 동시에 김한나 씨의 노동계약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입사했다고 하고요. 지금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그 다들 아시다시피 2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그 맞아요. 기간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이 노동자들이 2년 연속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본 계약 기간, 예를 들면 뭐 10개월 근무하고 뭐 재계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계약 기간을 둔다든가 네.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또 공백 기간을 거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꼼수를 계속해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 그 김한나 씨 소울리스 좌도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 비정규직 노동자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놀이공원 업무 아시겠지만 사실 안전과 직결된 업무잖아요. 많은 맞아요. 방문객들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업무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숙련된 그 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뭐 영혼이 없는 소울리스좌로 불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소울풀좌, 영혼이 충만한 소울풀좌가 될 수 있는 이분의 그 노동의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일했는데 계속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에버랜드죠. 그렇죠. 네, 에버랜드 맞죠? 네, 거기는 되게 큰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예? 이게 또 에버랜드 말고도 같은 그런 놀이공원 업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4482님이 와, 이 정도면 나 같으면 바로 정직원으로 모셨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법의 취지 좀 살려가면서 합시다. 맞습니다. 네, 꼼수 좀 그만 피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